다음에 실습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이고 제가 이 캡처보드 사용하는 거를 어떻게 찾아서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웹캠이 끊겼는데 웹캠은 그냥 안 켤게요. 지금 서로 충돌 나는 것 같은데 하나 빼고, 네,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겠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 심볼링 매스 툴박스에 있는 그 심볼 변수에 대해서 제가 저번 주에 너무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서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게 완벽하게 뭐 심볼 변수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하는 부분은 아니고 간단하게 그냥 저희가 실습할 때 정도로만 사용할 수 있게끔만 설명을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심볼 변수 좀 자세히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저 1학년 과목에 공학 프로그래밍 응용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게 원래 전작가 수업이었다가 이번에 그 AT 사업단 저희 그 인텔리전스 로봇 공학과에 같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아마 듣고 싶으신 분들은 그 김건욱 교수님 1학년 공학 프로그래밍 응용 수업을 들으시면은 아마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공학 프로그래밍 응용은 매틀랩 수업이기 때문에 매틀랩만 쭉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심볼릭 심볼 변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 텐데, 그래서 일단은 심볼링 매스 툴박스라는 게 있는데 제가 매틀랩에 있는 설명 조금 가져왔습니다. 결론은 이 수학 방정식을 풀고 플라팅을 하고 뭐 조작할 수 있는 함수를 제공해 준다 그러고 미적분, 선형 대수학, 방정식 단순화 등,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는 변수를 선언을 할 때 숫자를 일일이 대입했던 거 말고 어, 제가 그전에는 이제 이산적인 숫자였다면은 심블링 매스는 연속적인, 영어로 하면 이제 그전엔 디스크릿한 숫자였다면은 지금은 컨티뉴어스한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심블링 매스입니다. 제가 여기 썼듯이 그 이산적인 숫자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원래 저희가 그전에 C 언어나 뭐 이런 걸로 코딩을 여러 번 짤 때 미분을 직접 구현하기가 되게 어려웠죠. 그래서 미분 중에서 이제 순간 변화율이 아니라 구간을 정해서 기울기를 구하는 뭐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구했는데 이 심블링 매스를 이용하면은 그 순간 변화율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바로 매틀랩을 보면서 예제를 보면은 일단 심볼 숫자부터 만들어 볼 텐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분수를 변수에 지정을 하면은 플로팅 포인트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3분의 1 소수로 나타내면은 이게 사실 0.33333 쭉 나가는 무한소수이죠. 근데 이게 컴퓨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매틀랩에서 보면은 0.333, 3333만 나오고 끝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sim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이 3분의 1을 입력을 하면은 온전히 3분의 1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간단하니까 바로 실습을 해보면 그냥 3분의 1 하고 실행을 하면은 0.333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거를 숫자를 더 길게 하고 싶다면은 매틀랩에는 포맷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서 포맷 롱을 하게 되고 다시 이거를 실행시키면은 3이라는 숫자가 더 길게 나오는데 이건 그냥 알고 있으면 좋고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시 쇼. 네. 근데 저희가 사실 3분의 1을 원하는데 0.3333만 있으면은 뒤에 있는 숫자가 잘리니까 정확히 계산하면 틀린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심을 사용해서 3분의 1을 넣게 되면은 온전히 3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수는 보시면 이 결과값이 심볼 변수로 이제 선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변수는 다른 숫자랑 연산을 할 때는 조금 더 이제 바꿔줘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다른 실습으로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 차이점을 한번 볼 텐데 예를 들어서 사인 파이라는 거를 매틀랩에서 한번 계산을 해보고 싶다고 하면은 일단 저희가 수학적으로 사인 파이를 하면은 값이 0이 나와야 되죠. 근데 그냥 일반 변수처럼 사용을 하면은 오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매틀랩에서는 파이라고 치면은 3.1416까지 나옵니다. 원래는 이 파이라는 변수가 무한소수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그냥 사인 하고 파이를 넣게 되면은 0이라는 값이 안 나옵니다. 보시면 1.2 어쩌고저쩌고 하고 여기서 이제 여기 이스포넨셜처럼 보이는데 이게 10의 10 마이너스 16승입니다. 그러니까 0이랑 엄청 가까운 아주 작은 숫자죠. 이 사인 파이라는 게. 근데 이제 원래 저희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할 때는 사인 파이가 0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인 하고 파이를 쓰는데 이 파이에다가 심볼을 해주게 되면은 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C 언어나 다른 언어로 이 사인 파이를 구하려고 하면은 0이란 값이 잘 안 나와요. 아니면 또 다른 조작을 해야 되는데 매틀랩에서는 이 심볼 파일을 이용하면은 바로 깔끔하게 연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컨티뉴어스한 값도 얘가 알아서 잘 찾아준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이 심볼 변수를 만드는데 하나씩 일일이 심이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은 귀찮잖아요. 그래서 심즈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처음에 그 시연을 변수 선언하는 것처럼 여러 개를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심지하고 abc라고 선언을 하면은 abc라는 심볼 변수가 한 번에 선언이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하게 되면은 f라는 변수도 심볼이 됩니다. 근데 이 f라는 거는 심볼로만 이루어진 값이기 때문에 심볼 함수처럼 되는 거죠. 네, 심볼 함수가 만들어질 수 있고 또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A, B, C 인데 여기에 심볼 변수를 선언할 때는 이 컴마를 사용하면 오류가 나게 됩니다. 얘가 인식을 못해서 여기서는 그냥 띄어쓰기만 하면은 보라색으로 색깔이 변하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A 더하기 B 더하기 C 라고 해서 실행을 하면은 이 f라는 함수가 abc로 이루어진 어떤 하나의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같으면은 이 심볼을 여러분들이 선언을 안 했으면은 다시 클리어를 해보고 만약에 이거를 주석 처리해서 안 했으면은 오류가 납니다. 왜냐면은 a라는 변수 뭐 배열에 숫자가 있어야 되고 b도 있어야 되고 c도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이 명령어는 이상한 명령어가 되겠죠. 대신에 이 ABC를 심볼로 처리를 하면은 이 ABC가 무슨 숫자인지 모르는 완전 수학적으로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프로그램에서는 변수라고 하면은 어떤 숫자가 담겨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학에서는 어떤 그러니까 미지의 숫자죠. x, y 할 때 그냥 그 x가 미지의 숫자니까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이 심블링 매스에서 심볼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용하면은 심볼 x 선언을 하고 y는 x 저희가 그냥 보통 수학에서 사용하는 y는 2x10 그러니까 y는 2x
플러스 10 이러한 함수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시연으로 짜려고 하면은 굉장히 복잡한데 여기 매틀랩에서는 한 번에 실행을 해줍니다. 하고 예제는 이제 뒤에 거랑 같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심볼 변수를 플랫 할 때 그냥 플랫을 쓰는 게 아니라 f 플랫을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여러 가지 플랫에 이제 뭐 합쳐져 있는 기능인데 보시면 아까 방금 y는 ex10을 선언을 했죠. 그 다음에 이 y 값을 바로 플랫을 하면은 y는 10이라는 그래프가 바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그래프가 안 맞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 0을 기점으로 x에 0을 대입하면은 10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10이라는 값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y는 2x 플러스 10이라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간단하니까 바로 실습을 해보면 sims x 하고 플랫 y y는 2 더하기 x 더하기 10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당연히 매틀랩 컴퓨터니까 이 x라고 치면은 컴퓨터가 인식을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곱하기를 넣어주시면은 출력은 곱하기처럼 아예 인식을 해서 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x에 대한 y 함수가 만들어졌고 f 플랫을 그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 배운 플랫하고 f 플랫하고 간단한 비교를 제가 넣어드렸는데 보시면 원래 저희가 변수 선언할 때 행렬이나 변수로 이제 선언을 해야 되죠. 그래서 0에서부터 2파이까지 4분의 파이만큼 차이가 나게끔 x 값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 x 값을 코사인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x1, y1이라는 것을 플랫을 해보면은 밑에와 같은 그림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코사인 모양을 띠는 살짝 각진 형태로 나오게 되죠. 이 이유가 플랫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0, 4분의 파이, 2분의 4분의 2파이, 4분의 3파이, 파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그냥 쓸게요. 4분의 4파이, 파이, 4분의 6파이, 4파이 이렇게 총 9개, 9개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이것에 대한 코사인 값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지금 구문은 9개 값, 하나, 둘, 중간에 0 값, 이렇게 9개의 숫자에 먼저 점을 찍고 이 선을 그냥 직선으로 연결해주는 거밖에 안 해줍니다. 플랫은. 이게 이제 플랫의 특징입니다. 물론 이거를 곡선처럼 유연하게 만들 수는 있는데 그 방법은 당연히 이 데이터를 더 잘게 쪼개면은 이 플랫이 더 정확하게 곡선이 그려지겠죠. 그래도 이거 완벽한 곡선을 그리기에 한계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근데 이 심볼 변수를 이용을 하면은 심볼에 제가 x2라고 제가 지금 선언을 해놨고요. 이 x2를 코사인 그대로 똑같이 y2에다가 선언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x2, y2를 넣게 되면은 아래와 같이 그림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아까 방금 그래프 F 플러스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5에서 5까지만 그림을 그려줍니다. 네, 이 F 플러스 안에다가 이러한 범위를 지정을 해주면 0에서 2파이까지 지정을 해주면은 0에서 2파이까지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복선으로 이 코사인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심볼릭 매스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이런 수학적인 계산을 할 때
그다음에 수학적인 계산이나 그래프를 그릴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 주에 이 심볼로 해서 F 플러스로 그림을 그린 이유가 좀 완벽한 직선을 그려보고 싶어서 이거를 이용을 했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일단 성형외기를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오늘 하고 넘어갈게요. 2시간 이제 그 공부한 시간하고 시험 성적을 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나타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완벽한 직선 여기 이 점들의 최고 이제 최적의 직선을 찾는 거 이제 오차를 구해서 이 오차가 제일 낮아지는 민스퀘어 에러를 구하고 이 최적으로 가는 방법 론이 이제 그라디언트 디센던트를 이용을 해서 AB 편미분을 구했죠. 그래서 코드를 짜면은 다음과 같이 나온다 라고 했고 이것에 대해서 실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 구문은 어차피 그 다음에 지금 다중상용회기랑 비슷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쭉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파란 선이 나오게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 또 저게 안 나오네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제가 이거 따로 PPT 자료 올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다중상용회기입니다. 이 다중상용회기는 선형회기는 아까 뭐 공부한 시간을 입력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시험 성적 출력값 하나만 확인을 했죠. 다중상용회기는 입력값이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여서 그렇게 되면 이제 직선 하나로만 판단을 할 수가 없겠죠. 이때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번에는 공부하는 시간 외에 과외 수업 횟수, 그러니까 이 학생이 시험 성적이 나왔는데 공부한 시간하고 과외를 몇 번 했는지를 데이터를 수집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저희가 그 전에 공부한 시간만 봤을 때는 시험 성적이 4시간 했던 사람이 93점이고 6시간 했던 사람이 91점이니까 오히려 공부를 더 많이 했는데 떨어졌네?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보니까 과외 수업 횟수를 보면 6시간 공부한 학생은 과외를 2번밖에 안 했고 이 친구는 4번이나 했으니까 성적이 더 잘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뭐 다른 거는 뭐 이제 뭐 비슷하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식을 정리를 해야 되냐면은 y값은 똑같은데 변수가 하나 더 늘어났으니까 x1 그러니까 이 공부한 시간을 x1이라고 치면은 x1에 대한 개수는 a1으로 두고 x2 그러니까 과외를 한 횟수를 x2라고 두면은 거기에 대한 개수를 a2라고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수값 b로 똑같이 이제 지정을 해줘서 똑같이 MSE 그 민스퀘어 에러를 구하고 그거를 그 에러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기울기 하강법을 사용을 하면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바로 실습인데 시스 코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앞에 있는 그 표를 배열로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2시간, 4시간, 6시간, 8시간이고 과외를 몇 번 했는지 0번 했고 4번 했고 2번 했고 3번 했고 그 다음에 점수를 81점, 93점 이렇게 쭉 제가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변수는 하나 더 늘어났으니까 A1, A2, B로 나오게 되고요. 학습률은 0.25, 0.025로 그냥 정해졌고 에포크는 2000번 반복을 해라. 이 학습을 총 2000번을 해라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개 학습률하고 에포크를 왜 이걸로 정했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해줄 수 있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 라고 하는데 물론 저는 이거를 참고 자료에서 나왔으니까 이렇게 그냥 썼는데 인공지능에서 어려운 게 이런 것이죠. 학습을 시키는데 이러한 파라미터들을
왜 이렇게 정해졌는지 알 수 없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바꿔보다가 학습률을 뭐 높은 것도 해봤고 낮은 것을 해봤다가 여기서 값이 제대로 학습이 됐네 라고 할 때 그냥 이 값을 쓰는 게 대부분이라서 결론은 저도 이걸 왜 이렇게 정했는지 정확히는 모른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상용회기는 찾아보러 가면 찾아볼 수는 있는데 그래서 그런 질문은 안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많이 데이터를 돌려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에포크만큼 폼은 돌리고 여기 함수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측값은 저희가 아까 A1, 그 다음에 A2, B 변수를 작성을 하고 여기에 이제 데이터 X1, 데이터 X2를 사용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예측값을 계산을 하고 오차 계산을 합니다. 프리딕트에서 이제 데이터 Y를 빼준 거가 에러가 되고 이걸 토대로 편미분을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는 파트고 그 다음에 그 편미분에 대해서 기울기에 반대되는 방향, 이 반대되는 방향을 이 마이너스 값에다가 지정을 했죠. 그래서 이게 반대되는 방향으로 기울기 하강법을 적용을 해서 A1, A2, B 값을 찾아가는 그러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매틀랩 코드를 잠깐 보시면 저는 일단 코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복사를 해오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거 시스 먼저 하기 전에 이 코드를 볼 텐데 잠깐 PPT 앞에 보시면은 이 데이터들을 표시를 할 때 3차원이죠. 이 X축, Y축, Z축이라고 보시면은 이러한 3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그거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 X1 값 넣고 X2, Y 변수를 넣고요. 그 다음에 저희 3차원 그림을 그리고 싶으니까 플러스 3를 사용을 합니다. 플러스 3를 사용해서 X1, X2, Y 값을 넣고 빨간색으로 점을 찍어라 라는 그 색깔을 정한 거고 이거 사이즈 크기 20으로 해라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X라벨, Y라벨, Z라벨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3차원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공부한 시간이 2시간이고 과외를 한 번도 안 한 학생의 점수는 시험 성적이 이 밑에 있죠. 그리고 이제 점점점 성적이 올라가게 되는데 매틀랩에서 보시면 회전 누르고 이제 돌리시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쭉 돌려보시면 이 그래프가 지금 성형회기 때 그 데이터죠. 공부한 시간 대비의 시험 성적. 그래서 이제 낮은 80점대가 있고 쭉쭉쭉 올라가는 그래프가 됐고 과외, 과외를 한 횟수하고 시험 성적을 비교해 보니까 과외를 뭐 4번 한 학생은 93점을 받았고 3번 한 학생은 97점이죠. 97점을 받았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데이터를 모두 다 모으니까 이런 식으로 3차원으로 그려지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를 한번 돌려볼 건데 여러분들 지금 테스트 한번 코드 짜는 거 한번 해보시고 싶으시면은 제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켜놓으면 여러분들 따라 칠 수 있나요? 이렇게 놓고 한 5분 정도 있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실행을 해보셨나요?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 에포크, 이 if문에 따라서 100번에 한 번씩 실행하라는 부분이고 여기서 에포크를 쭉 보시면은 기울기가 점점 변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원래 처음에는 0이었다가 쭉 계산돼서 최적의 값을 마지막에 찾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 그래프를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프 부분을 가져오는데 이걸 보여드리고 치라고 할 걸 그랬네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if문 안에 있는 부분을 그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럼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이, 이 디스플레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해도 되고 주석 처리를 하셔도 되고 이 밑에 지금 제가 그림 추가하는 부분 피규어 부분을 여러분들이 따라 치시면 되고 이거 어느 정도 따라 치셨으면 되고 그 다음에 설명 간단하게 드릴게요. 네,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부분은 아까 PPT에서 설명을 했고요. 이렇게 A1, A2, B라는 값을 계산을 하고 보시면은 먼저 플러스 3로 해서 아까 방금 제가 설명드리는 그 아까 방금 설명드린 빨간 점으로 찍는 그 플러스 3입니다. 그걸 그냥 단순히 그려준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계산한 결과를 바로바로 그림으로 나타내고 싶은 거죠. 이때 그 심볼 변수를 여기다 선언했고 여기서 이제 이거 플랫 그리신 분들은 이 맨 위에 심볼릭 매스 이제 심볼 변수를 x1, y1, x1, x2를 선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x1, x2에 관한 식을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여기서 이제 a1, a2, b는 학습을 하면서 이 숫자를 계산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숫자 값이고 x1과 y, x2, y는 심볼 변수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F 메시 해서 메시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이 메시는 이제 3차원 중에서도 제가 플러스3는 좌표에 점을 찍는 그런 그 점을 이어주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메쉬는 등고선 같은 그림을 그려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좀 저도 표현이 조금 그런데 등고선 같은 근데 저희는 어차피 평면이니까 그렇게 고민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여기에 x1, x2, y라는 값을 넣고 여기서 b는 블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그림을 그리고 이거 그냥 범위를 제가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홀드를 해서 여기 홀드 온이 있죠. 홀드를 해서 두 개 그림이 같이 겹쳐 보이게 그리고 드로우 나우를 쓰면은 그림이 계속 실시간으로 바뀌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고 그림을 확인해 보면
방금 이 파란색 평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세운 식이 실제로 여러분들 수학적으로 그림을 그리시면은 어떠한 평면이 나오게 됩니다. 3차원에서. 그래서 그 평면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거고, 아까 이 빨간색 점이 저희가 원래 실제 갖고 있었던 데이터였죠. 그래서 이 사이에 이제 그 파란색 면이 잘 들어간 것이 보일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은 네, 질문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이 회전을 해보시면은 이 밑에 다른 또 이제 데이터가 숨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되었다 알아두시면 되고 F 메시 대신에 플러스 써도 되나요? 여기서 플러스 3를 쓰면은 이렇게 평면처럼 안 나올 겁니다. 제가 그때 해봤었는데 여기는 아예 오류가 나네요. 여기서 그냥 플러스 3를 어떤 느낌이냐면은 보여드릴게요. 원래 플러스 3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점이 이렇게 찍히는데 제가 지금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하고 점을 찍어라라고 명령을 해서 그렇고 그냥 이 점을 지우고 플러스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나오게 됩니다. 플랫 그림이. 그래서 어떤 평면이 그려지지가 않고요. 그냥 그 직선으로만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어떤 평면이나 어떤 이제 입체적인 걸 보고 싶으니까 메쉬나 아니면 서프라는 서프 발음이 안 되네요. 서프라는 명령어를 쓰면은 3차원 그림을 등고선 같은 느낌으로 이제 그려주게 돼서 그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00번마다 한 번씩 그림을 그리라고 했는데 10번마다 한번 그림 그리기 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점점 평면이 이 데이터들 사이에 이제 정확하게 가게끔 계속 학습이 되는 게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거의 이제 변함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 반복적인 부문을 실행을 하다가 취소를 하고 싶으시면은 뭐 여기 명령창을 누르시고 컨트롤 C를 누르게 되면은 하던 명령어들이 그 중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값들을 보게 되면은 결론은 마지막에 A1은 1.5가 나왔고 B 값은 2.2857이 나왔고 B의 값은 77.8571이라는 값이 나왔죠. 이거를 아까 저희 맨 처음에 수식에다가 넣게 되면은 1.5, 2.2857, 그다음에 77.8571 이라는 함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보시면 이 x1은 공부한 시간이라고 했고 x2는 과외를 몇 번 했는지 y는 그거에 따른 성적이 얼마큼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학습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모델이라고 딥러닝에선 모델이라고 하고 뭐라고 말할까요? 학습한 예측각, 예측식이라고 할게요. 이게 이제 예측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식으로 가지고 새로운 학생이 5시간을 공부를 했고 3번 과외를 받은 학생이 있다면은 성적이 얼마큼 나올까 예측해보는 걸 한다면은
저희가 이 구한 식에 x1에다가 5라는 값을 넣고 x2에다가는 3이라는 값을 넣고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수식을 넣고 계산해 보면 대략적으로 92.2142점이 나오겠다라고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회귀 방법을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수식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MSE 오차 공식을 사용을 해서 이 오차가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으시고 이 식을 완성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성형회귀 관련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지금까지는 제가 아주 간단한 실습이어서 변수 두 개까지만 보여드렸는데 변수 3개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 이렇게 3차원 그림도 못 그립니다. 4차원 그림도 없을 뿐더러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이 시험 성적 같은 것도 보시면은 뭐 공부한 시간하고 과외 횟수 가지고 모든 게 판단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이 그날의 컨디션이라든지 아니 뭐 밤을 샜는지 안 샜는지 뭐 이런 데이터도 필요할 텐데 그런 데이터를 다 넣게 되면은 변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그럴 때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까지 확인을 못 하겠지만 아이고, 수식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꾸며주시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회기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에 로지스틱 회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로지스틱 회기는 참 또는 거짓 중에 하나만 판단하는 건데 저희가 실제로 뭐 시험 성적 같이 어떤 숫자를 판단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맞냐 틀리냐 뭐 예를 들어서 사과를 보여주고 이게 사과가 맞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이럴 때 사용하는 모델이 로지스틱 회기 가장 기본적인 게 로지스틱 회기고 실제로 이 로지스틱 회기 같은 모델들이 모여서 발음이 안 되네. 뉴런을 만들고 이게 모여서 뉴럴 네트워크가 됩니다. 한국말로는 이제 인공신경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어, 이 펍세트로는 이제 제가 나중에 수업을 할 텐데 간단하게 뭐 이런 식으로 돌기가 있고 뭐 생물 시간에 뭐 이렇게 뭐 배웠겠죠. 지금 제가 그냥 대충 그리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값이 있을 때 뭐 정기적인 신호가 이 사람 뇌에 구성되어 있어서 뭐 어떤 정보들이 주고받고 한다고 하잖아요. 이때 이 전기를 줄지 말지 그러니까 여기서 받은 입력값이 어떤 숫자 그러니까 어떤 인계치 오늘따라 또 단어 선택이 좀 안 좋은데 어떤 인계치 이상일 때뭐 전기를 보낸던가 그 인계치에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전기를 안 주는 방식으로 해서 온오프 방식인 거죠. 이 사람의 뇌도. 그래서 이때 이 수학적으로 판단할 때 이 로지스틱 회기를 쓴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 간단한 예를 또 보시면 공부한 시간을 이번에는 2시간부터 14시간을 일단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2시간, 4시간, 6시간 했을 때는 시험 합격 여부만 이번엔 판단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불합격이고 8시간에서 14시간을 보시면 모두 다 합격을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불합격은 숫자로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니까 불합격은 0이라고 넣으면 되고 합격했을 때는 숫자 1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을 이제 저희가 설계를 할 건데 아까 제가 000 1111이라고 했죠.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 왼쪽과 같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0, 0, 0이라고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1, 1, 1, 1이라고 그래프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그래프에서 여기서 보시면 이 앞에가 0이고 이 위가 1이죠. 이 중간의 값은 하나도 없고 이 밖의 값도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합격, 불합격만 생각하기 때문에 뭐 다른 이상값이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저희가 선형회귀를 만약에 사용을 했다면은 오차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어떻게 선형회귀를 적용하면은 선은 어떻게든 찾겠죠. 최적의 선을.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시면은 오차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따지시려면은 여기가 오차가 됩니다. 오차가 되고 이 최적의 선에서 이 값을 인식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3시간 해서 예측을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한 1.2 정도가 나왔다. 그럼 여기서 문제는 1.2라는 값은 그래서 합격보다 더 높은 숫자가 있다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합격보다 더 높은 숫자는 없는데, 그리고 반대로 이 밑에 쪽을 보시면은 0보다 더 작은 값이 있다. 그럼 불합격보다 더 낮은 숫자가 있을까? 라고 이제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선형회귀를 못 쓰는 데이터가 됩니다. 이 가운데 있는 데이터들은 어떻게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0.8이니까 대략 한 80% 확률로 합격을 하겠다라고 말은 할 수 있는 거죠. 예측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위에 1.2는 120% 확률로 합격을 했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상용기를 사용 못 하는 거고요. 이 데이터들을 그나마 좀 가장 근접하게 만들 수 있는 함수가 이러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S자 모양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은 대부분 다 만족을 하고 1을 넘어가지도 않고 1을 넘어가지도 않고 0을 벗어나지도 않는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딥러닝 공부를 많이 하시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함수가 되는데, 물론 이거보다 요즘에 더 좋은 함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공부해 보니까. 탄젠트인데 그 아크 탄젠트가 아니라 하이퍼볼릭 탄젠트였나? 그런 함수도 있고, 네, 어떤 함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저희 기본적인 것만 오늘 할 예정이니까 시그모이드 함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러한 모양은 기본적으로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분의 1 모양을 띱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리시면은 아래와 같이 0을 기점으로 0 이렇게죠. 0을 기점으로 S자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바꿀 수 있는 숫자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 X 값에다가 A 변수와 B 변수를 이제 입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와 B의 값을 조절해 나가면서 이 S자의 모양을 조금씩 변신을 시켜주는 겁니다. 보시면 이 앞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대략 한 5 정도에서 이 가운데 점이 생겼죠. 그리고 이 곡선의 이제 기울기도 저희가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얘를 5 지점까지 옮겨주고 해야 됩니다. 이때 A하고 B가 바뀔 때 어떻게 변하는지 간단하게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글씨가 많이 깨졌는데, 일단 여기서 A 값은 이 시그모이드 함수 이 가운데 있는 구간을 경사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A 값이 커지면 경사도가 커지고, 그러니까 가파라지고, A 값이 작으면은 경사도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완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A는 2일 때 그래프이고, 만약에 여기 A는 0일 때 보시면은 이
A 값에 0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B도 0을 넣었다고 하면은 여기 있는 값이 다 0이니까 2의 영승은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1이 되고 1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라는 값이 y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x에 상관이 없이 모두 다 2분의 1이라는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a가 1일 때는 이때부터는 그래도 그나마 S자 형태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2시간하고 14시간 정도 여기 데이터를 보면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부분 4시간, 6시간, 8시간, 10시간은 거의 오차가 좀 크죠. 그래서 이 오차를 보정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A가 커질 때 A가 커질 때 보시면 이 그래프가 완반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급격해지는 거, 그러니까 가팔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A가 5까지 가고 B 값을 조금 조정을 해주면은 이 7개의 데이터가 모두 다 거의 딱딱딱 떨어져 있는 게 보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A가 더 커져도 오차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슨 소리냐 하면은 여기서 어느 정도 지금 값이 다 맞았죠. 그럼 지금은 이미 오차가 거의 없는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이 A를 6으로 해버리면은 해봐도 여기서 그냥 더 이렇게 가팔라지는 것 뿐이지 오차의 이 값들에는 오차가 거의 없다는 거죠. 여전히. 그래서 별 타격이 없다. 좀 알아두시면 되고 매틀랩으로 이 부분 간단하게 보시면 지금 이거 그냥 간단히 그림 그리는 거니까 PPT에는 없는 내용인데 간단히 일단 설명부터 해드리면은 데이터 X라는 값을 아까 2시간에서 14시간까지 2시간 간격이었으니까 제가 콜론 연산자를 이용해서 두 칸씩 띄는 행렬을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0은 불합격, 1은 합격이었으니까 순서대로 000, 1111 이라는 값을 제가 데이터를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볼 변수 x를 제가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a라는 값이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이 뒤에 신기한 걸 넣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먼저 지우고 보여드리면 이 라이브 스크립트의 특별한 기능인데 여기 위에 보시면은 삽입이라는 부분에 컨트롤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제공되어 있는 게 많은데 숫자 슬라이더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 부분에 이제 새로운 거를 만들어주고 레이블하고 값을 변할 수 있게 실시간으로 변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궁금한 거는 A가 0부터 10까지 움직이는데 1 간격으로 일단 움직이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고 그냥 누르시면은 A는 0이라는 값이 나왔죠. 그다음 이제 B도 똑같이 이제 만들어 준 겁니다. 만들어 주는데 이건 지금 제가 테스트 하려고 그냥 마이너스 50에서 10까지 1 간격으로 만들어 준 거고 보시면 되고 이 숫자 슬라이더나 이런 다른 컨트롤러들이 좋은 점이 이렇게 딱 바꾸면은 실시간으로 값이 바뀌어서 계산되어서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좀 잠깐만요. 1하고 마이너스 7 정도 갖다 내면 바로바로 지금 밑에 그래프가 변신되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시그모이드 함수를 매틀랩으로 표현한 겁니다. 1 더하기 익스포넨셜 하고 이 안에다가 이 지수 함수에 마이너스 가로치고 ax 플러스 b를 넣어준 거고, 이거를 전체 이거분의 1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 간단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플랫을 만들어 주는데, 이 데이터들 해서 이제 이 7개 빨간 점을 제가 찍었고요. 그 다음에 F 플러스를 이용해서 파란색 선을 시그모이드 함수가 표현되게끔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시면 A하고, A하고 B가 0일 때를 보시면 2분의 1이 정확하게 나오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A는 1일 때 하고 B가 마이너스 7일 때, 이걸 보시면은 그 다음 PPT에 바로 있는데 B 값은 이제 좌우로 이동하는 거를 나타냅니다. 만약에 이게 그냥 0에 있었으면은 이 시그모이드 함수가 왼쪽으로 확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거 저희가 좀 가운데를 당기려고 마이너스 7 정도로 제가 그냥 갖다 놓은 거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아까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게 A가 예를 들어서 5 정도고 마이너스 35 정도 갖다 놓으면은 A가 5일 때 A가 5일 때 이러한 그래프를 갖게 되죠. 그래서 거의 오차가 없는 그래프를 지금 일단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A를 조금 더 높여봐도, 높이고 B를 살짝 해서 당겨봐도 똑같이 오차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가 높아져도 오차가 거의 없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B 값은 그래프가 이제 좌우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단 A가 2라는 값을 갖고 B가 마이너스 13이라고 하면은 B를 B값이 이제 커지면 마이너스 13보다 마이너스 10으로 플러스를 시키면은 왼쪽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 전체적인 그래프가. 그리고 마이너스 13에서 마이너스 20으로 마이너스가 되면은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그러니까 그래프의 전체적인 모양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좌우로만 이동하는 시프트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오히려 이렇게 B가 가운데 어떤 특정한 값에서는 오차가 좀 적죠. 근데 지금 이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오차가 점점 더 커집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도 오차가 되게 커집니다. 이 점을 알아두시고 B는 이제 어떠한 최적의 점이 있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저희가 오차 공식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그모이드 함수의 특성을 보는 이유가, 선형회귀는 그냥 간단한 직선이기 때문에 실제값 실제값이 아니라 예측값에서 실제값을 뺀 오차를 그냥 사용하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시그모이드는 그렇게 그냥 사용을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오차 공식을 저희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A 값이 작아지면은 오차가 무한대로 커지죠. 보시면은 앞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A가 작을 때 뭐 0을 기준으로 보면은 오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 원래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빨간 점으로 있는데 예측한 거는 이 파란 선으로 돼 있어서 오차가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무한대로 커지고 A 값이 커질수록 오차가 점점 작아진다라고 해서 이러한 그래프 모양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차가 아주 큰 무한대로 갔다가 점점 작아지는 그래프, 이런 모양새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오차가 점점 가도 완전히 작아지지도 않고, 네, 완전히 작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큰 폭으로 이제 오차가 줄어들지도 않고요. 그냥 거의 비슷한 정도. 그래서 A 값은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해 나가면 되고, B 값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을 때는 오차가 커진다고 아까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한 값, 아까 뭐 마이너스 13이면 13, 이 부분의 오차가 제일 작다. 지금 이 Y축 데이터는 오차입니다. 그래서 어떤 2차 함수는 아닐 테지만 어떤 2차 함수 꼴의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제 생소할 수도 있지만 오차 구하는 공식을 새로 이제 저희가 구할 건데 시그모이드 함수는 결론은 y 값은 0 또는 1, 그러니까 불합격 아니면은 합격이라는 의미이죠. 여기서 실제 값이 1일 때 0에 가깝게 예측을 하면은 오차가 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 뭐 14시간 공부한 학생이 합격이라서 숫자 1인데 저희가 뭐 모델을 만들었는데 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면은 오차가 엄청나게 큰 거겠죠. 그리고 반대로 실제 값이 0인데 1에 가깝게 예측을 했다면은 그러니까 뭐 4시간 공부한 학생이 원래 0이라는 값이 여야 되는데 뭐 예측을 해봤더니 1이 나왔으면은 오차가 크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오차가 커진 건 이제 잘못된 이해. 그러니까 이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해야 된다. 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함수를 잘 나타내는 공식이 로그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오차인데 예측값이 0일 때 그러니까 실제 값이 1일 때를 먼저 보시면은 이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어떤 실제 값이 1인데 예측값이 1이면은 오차가 작겠죠, 당연히. 그 1인데 1로 판단했으니까 잘했네 해서 오차가 작을 테고 1인데 예측값이 0이면은 오차가 크니까 무한대로 가는 어떠한 수식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그래프 마이너스 로그 x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실제 값이 0일 때 0을 판단을 했으면은 당연히 오차가 작을 거고 0인데 1로 판단했으면 오차가 커야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로그 마이너스 아니, 1 마이너스 x라는 함수꼴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오차 공식을 새로 만드는 거죠. 저희가 지금 그 전에 했던 민스케어 에러는 오차를 구하고 거기에 제곱을 한 것으로 이제 저희는 오차 공식을 구했었는데 지금 이 로지스틱 회기에서는 그 MSE를 사용 못하니까 새로 오차 공식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제 값이 1일 때는 오차 공식은 마이너스 h 여기서 그냥 h로 쓸게요. 그 다음에 실제 값이 0일 때는 마이너스 로그 1 빼기 h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수식을 정리를 해서 이게 이제 오차 공식인데 지금 제가 오차 공식이라고 하고 나중에 이제 딥러닝 쪽 들어가시면 로스 펑션이라고 하고 이 로스가 아니라 이게 잠시만요. 손실 함수고 코스트 펑션이라고도 합니다. 펑션. 그래서 수질이나 뭐 득점 함수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름이 있는데 다 비슷한 말입니다. 저희는 일단 오차 공식이라고 오늘은 얘기를 할 거고 근데 왜 이런 식으로 공식이 나왔는지 궁금하시죠? 저도 이게 좀 처음에 이게 대학원 와서 공부할 땐 좀 궁금했는데 보시면 이 지금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은 오차 공식 끝났습니다. 왜냐면은
실제값이 1일 때는 그냥 이 마이너스 로그를 쓰시면 되고, 실제값이 0이면 이 마이너스 로그 1 빼기 h를 쓰시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수학자들이나 이제 저희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 딥러닝 프로그래밍을 할 때 수식이 하나로 정리되는 것을 원하죠.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하나로 정리한 겁니다. 보시면. 그래서 보시면 이 실제값, 리얼값, 데이터값이 1이면은 이 부분만 앞에 있는 부분만 따고 보면 이 앞에 있는 부분만 따고 보면은 마이너스 로그 값인데 이 y 값을 넣은 거죠. 그리고 그 밑에 y가 0일 때를 보시면 0일 때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이너스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마이너스 로그 1 빼기 h인데 이 앞에다가 1 빼기 마이너스 y 리얼을 넣어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로그 h를 살리고 이 뒤에 있는 식을 죽이고 싶을 때 어차피 이 값이 1이니까 y 리얼 값에 1이 들어가면은 얘는 살아날 거고 여기에 1을 넣게 되면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수식은 알아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측한 아니가 그 실제 데이터가 0이면은 이 앞에 있는 값은 어차피 0이니까 사라지게 되죠. 근데 그냥 여기다가 y 리얼만 썼으면은 예를 들어서 0 값이 되니까 얘가 사라지면 안 되니까 반대로 1 빼기 y 리얼을 해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여기가 0 값이 되고 1 빼기 0이 돼서 이 부분이 그냥 1로 살아나게 되고 이 로그 저희가 아까 생각했던 로그 1 h 수식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식이 왜안 지워져? 이 수식을 보면은 그냥 보기에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실제 값이 어차피 들어오는 값이 저희가 데이터가 합격 아니면은 불합격 그러니까 1 또는 0이기 때문에 이런 수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냥 1 넣으면은 이 함수만 살려내고 0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로그 1 빼기 h 값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현을 뭐 직접 로지스틱 회기만 사용해서 구현을 하신다면은 따로따로 구현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 밑에 이걸 보시면은 그냥 이품은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해도 되는데 이제 프로세서를 직접 다루시거나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직접 다뤄보시면은 이품은 하나하나 들어갈 때마다 연산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것을 뭐 나중에 데이터가 많아지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뭐 C 언어로 구현하면 당연히 더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식을 합치는 거를 많이 사용하고 이래서 이제 수학이 중요하다.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수학이 중요하다. 이런 수식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이제 이런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 더 빨리 계산을 하고 똑같은 식인데 한 번에 처리를 하거나 조금 더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담인데 뭐 인공지능 그런 페북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공부하는 페이지가 많은데 보시면은 다 그렇습니다. 뭐 인공지능 공부하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될까요? 하면은 다들 수학을 공부하라고 많이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구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수학을 많이 안 알려줄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간단히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습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실습 코드부터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데이터들을 이런 식으로 제가 넣어줬고 A, B는 0으로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학습률을 0.05라고 지정을 했고 포크는 똑같이 2000으로 맞춰줬습니다. 그 다음에
편미분을 또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저희가 구한 이 오차식 있죠? 여기에 이제 이 h 자리에 원래 시그모이드 함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좀 다 지저분하니까 이 h에 아까 저희가 말한 시그모이드 함수를 넣어야 되는데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넣고 편미분을 계산한 겁니다. 제가 어차피 실습이니까 따로 이 편미분 공식은 언급을 안 할게요. 저도 이게 좀 보다 보니까 복잡해서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넘어갔고 보시면 이렇게 포문을 이용해서 편미분을 계산을 하면은 이제 계산이 된다 알고 계시면 되고 그 이외에는 그 전에 했던 그 그라디언트 디센던트 방식이랑 똑같습니다. 이게 편미분을 여러분들이 구하시고 A, B에 대해서 미분값을 구하시면은 거기에 맞게 학습률을 곱하고 반대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오차가 더 작아지는 방향으로 구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포문을 썼는데 7번을 포문이 돌아가죠. 이게 이 학습 데이터 개수입니다. 그 전에 그 선형회계에서 보면은 이제 평균값을 구한다고 그냥 민으로 때려서 그냥 한 번에 계산을 처리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제가 포문을 이용을 했다. 거기 직접 이제 포문으로 구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그모이드를 쭉 넣고 A, B 편미분값을 구현하시면 됩니다. 구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값을 보여주게끔 하시면 되고요. 간단한 실습. 방금 이제 설명드린 거는 어차피 PPT에 있으니까 그림 그리는 파트를 띄워드릴게요. 한 빨리 끝내야 되니까 한 2, 3분만 이따 바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부분 똑같고 이 심볼 변수를 x 선을 한번 해주시고 이 부문 안에 이 피규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혹시 따라 치실 분들은 지금 한번 따라 쳐보시고요. 지금 이 포문 한번 더 설명해 달라고 하시는데 원래 이걸 정확하게 하려면 편미분을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편미분 설명 안 하려고 해서 조금 이제 그렇지만 설명을 드리면 이 넘투라는 게 어, 여러분들이 그 전에 선형회계에서 보시면은 각각의 오차를 구하고 평균을 내는 작업이 있었죠. 선형회계 이쪽을 가져야 되겠다. 지금 따라 치실 분들은 여기 이 부분 따라 쳐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선형회계 부분인데 예측값에서 에러값을 구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어차피 저희는 오차값을 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균만 취하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그 데이터가 여기서 이 평균이라는 의미가 이 네 개의 데이터를 데이터에 대한 오차를 구하고 이 네 개에 대한 그러니까 오차를 평균했던 거죠. 근데 이 로지스티 회계도 똑같습니다. 여기선 4개였는데 여기는 7개이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평균을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직접 포문을 썼다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넘2를 사용해서 데이터 X에 직접 넘2 넣어주고 여기 넘2 넣어주고 넘2 넣어줘서 이 데이터들을 7번 반복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구하면 됩니다. 네, 일단 뭐 바로 그러면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코드는 나중에 제가 따로 올려 드릴 거니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래프가 변하는 걸 보시면 바로 네, 파란색 선을 보시면 점점 점점 학습이 돼가는 게 보이시죠? 2000번 딱 끝나는데 한번 10번에 한 번 플러스 하는 걸로 해서 보시면 그래프가 점점 점점 이제 불합격과 합격을 가르는 어떤 함수로 찾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도 보시면 조금씩 이제 변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점점 점점 오차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 이제 컨트롤 C 눌러서 취소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은 마지막에 그 기울기 A 값은 1.9068이 나오게 되고 B라는 값은 마이너스 12.9513 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 그대로 이제 저희가 모델링 하려는 모델식에다가 넣어주면은 원래 저희 그 시그모이드 함수가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ax b꼴이라고 처음에 예상을 했죠. 그래서 여기 A 값이랑 B 값에 저희가 구한 값을 넣고 그림을 그리면 뭐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공부한 시간은 합격 여부라고 했으니까 5시간 공부한 학생이 합격을 할 건지 불합격을 할 건지 판단을 해봐라 라고 이제 해보면 5시간 공부를 했을 때 이쯤 되겠죠. 이때 예측한 값을 여기에 대입해서 계산해보면은 대략 0.0318 정도가 나온다. 여기가 여기 값이 0.0318 이라는 값이 나오고 이걸 그냥 퍼센트로 환산을 하면은 대략 3.18%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5시간 공부한 학생은 3% 확률로 합격을 한다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서 더 궁금한 게 있으면은 매틀랩에서 이렇게 돌린 탭 밑에다가 이 위에서 방금 A하고 B라는 값을 계산을 했죠. 그래서 A, B 값을 그냥 확인 용도로 넣고 아까 방금 제가 예제로는 5시간 공부한 애라고 했으니까 X 값에다가 5를 넣습니다. 그리고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런 식으로 매틀랩에서 만들어주고 A 값 여기서 위에서 구했고 X 값은 제가 5라고 넣어줬고 B 값 위에서 계산한 거를 돌려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값이 다르네요. 잠시만요. 네. 뭐 아까 오류가 있었는지 값이 좀 달라졌었고요. 이런 식으로 X 값을 넣게 되면은
시험 성적을, 아니, 그러니까 합격할지 안 할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궁금한 게 7시간이 궁금하다. 7시간 공부한 애는 어- 합격을 할지 불합격을 할지 판단을 하면은 0.59가 나오네요. 보시면은 7시간 한 학생은 대략 0.59 정도 값이 나오고 대략적으로 59%의 확률로 합격을 할 거다라고 예측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로지스틱 회계를 해봤습니다. 참고 자료는 뭐처럼 띄워드렸고요. 네, 그 오늘 실습은 여기까지 했고 사실 이 선용 회계하고 이 로지스틱 회계 부분을 제가 방학 때는 이게 계획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주 간단한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수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아마 이번 시간 이후에는 이렇게 수식적으로 직접 다 짜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매틀랩에 있는 기본적인 기능을 많이 사용할 테니까 그리고 딥러닝 쪽으로 들어가면은 이 하나하나 이 시그모이드 함수 여러분들이 이 시그모이드 함수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MSE 이런 함수들이 쭉 있는데 그런 게 다 레이어로 처리가 돼서 뭐 여러분들 파이썬으로 짜든 매틀랩으로 짜든 C 언어로 짜든 레이어로 이제 프로그래밍 함수로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갖다 쓰는 방식으로 아마 수업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좀 이런 부분 원한다고 그때 해서 막 준비를 하긴 했는데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일단 하기로 했으니까 한 거고요. 네, 또 질문 있으시면 혹시나 질문해 주시고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은 교수님께서 30분 정도 수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들어오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